싱가포르는 해외에서 입국을 하면 처음에는 모두 지정된 시설에 가서 14일간 격리를 했어야 했어요. 보통 호텔에 격리를 하게 돼서 약 2,000불 정도의 금액이 든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2단계 완화 정책에 들어서면서 한국을 포함한 몇몇 나라들은 싱가포르에 거주지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집에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본, 홍콩, 호주의 빅토리아 주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싱가포르 내에 거주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시설에서 격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격리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하고 격리시설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오차드의 애플샵과 마리나베이 샌즈의 카지노, 센토사의 카지노 등도 코로나 확진자 방문 장소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올해 댕기 환자가 17,0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보다 더 많은 숫자예요. 시중에 파는 모기기피제는 굉장히 독하거든요. 냄새도 굉장히 진해요. 제가 아는 지인이 한국에 그 모기기피제를 가지고 갔다가 이게 모기기피제 옆으로 누워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모기기피제 액체가 좀 샜는데 장판이 녹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독한 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천연 오일로 만든 모기기피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모기기피제인데요. 사실 천연 오일로 만든 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천연 오일이다 보니까 향이 시중에서 파는 모기기피제만큼 세지는 않습니다. 아이들 학교 갈 때 이 천연 오일 모기기피제를 뿌려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패치 형태로 나온 거 이런 거를 양말에다가 붙여서 보내고 있습니다. 천연 오일로 만든 모기기피제 판매처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설명란에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싱가포르인들하고 PR한테 내셔널데이 기념 펌팩을 나눠줍니다. 커뮤니티센터 가서 받으시면 되거든요. 싱가포르인하고 PR 인구수의 80%만 준비를 했대요. 왜냐면 지난달에 펌팩을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인데 펌팩에다가 굳이 돈을 써야 되냐 이런 글을 올렸었는데 거기에 동의하는 댓글이 10만 명이 넘었던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가 그걸 감안해서 인원수의 80%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펌팩에는 마스크 4장하고 손 소독제, 체온계 등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전에 저희 딸이 싱가포르 정부 유치원 다닐 때 보니까 그때 싱가포르 독립 50주년 기념일에서 내셔널데이 펌팩을 국적에 관계없이 싱가포르 그 정부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다 나눠줬거든요. 그때 보니까 주로 과자하고 음료수 같은 게 굉장히 많고 뭐 싱가포르 전통 놀이기구 같은 것도 있었고 조그마한 싱가포르 국기도 들어있었고요. 얼굴에 붙이는 타투 이런 게 들어있었는데 이번엔 아무래도 코로나다 보니까 마스크하고 손 소독제 이런 거를 넣은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사시면서 고잭이나 그랩 이용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랩 같은 경우에는 캔슬이 몇 번 이상 되면은 벌금을 물리고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고잭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고잭도 이제 예약 확정이 되고 나서 5분이 지나서 캔슬을 하면 4불의 차지를 물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드라이버가 도착했는데 그때 캔슬을 하게 되면은 어떤 페널티를 물릴 거라고 해요. 그랩은 한 군데 이상의 목적지 설정이 가능했는데 고잭은 그게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고잭도 3군데 이상의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달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은 성인의 관리 감독 없이는 전기 스쿠터를 타면 벌금이나 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나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도 탑승 중에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단 핸즈프리 방식으로 핸드폰을 장착을 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그때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차이나타운에 있는 한 뷔페 식당에서 어떤 사람이 저녁을 먹으러 갔나 봐요. 근데 그 사람 테이블이 음료수가 나오는데 근처에 있었는데 그 음료수 나오는 거기에서 크고 작은 바퀴벌레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매니저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매니저가 서킷 브레이커 동안 그거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서킷 브레이커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뷔페 음식점을 문 닫기 전에 음료수가 들어있던 통을 깨끗이 씻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뭔가 달콤하고 끈적끈적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바퀴벌레들이 많이 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서킷 브레이커 기간 동안 많은 식당들이 문을 닫고 있을 때 해충 박멸 회사가 인터뷰를 한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 정도 그 회사를 불러가지고 소독을 시키는데 서킷 브레이커 동안은 많은 음식점들이 전혀 부르지 않았다는 기사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서킷 브레이커 끝난 다음에 저희 아들이 친구들하고 같이 나가서 밥을 먹고 싶어 했는데 가능하면 당분간은 가지 말라 그랬었어요. 왜냐면은 바퀴벌레가 그냥 막
그릇 같은 데 기어다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서킷 브레이커 끝나고 식당 오픈한다고 진열돼 있던 그릇이나 뭐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씻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HDB라고 싱가포르 국민 아파트인데 1층이 보이드 덱이라고 공간이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끔 뭐 장례식 같은 것도 하고 결혼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보통 서민들이 거기서 장례식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보이드 덱에서 쥐 2마리가 서로 엉겨 붙어가지고 싸우는 영상이 나온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옆에 고양이가 있었는데 쥐를 안 잡고 그냥 쳐다보고 쥐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냥 각자 서로 갈 길을 가는 그런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길거리에 쓰레기통도 있고 쓰레기를 집에서 버리면 그 밑에 모아지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고스먼스 때는 나무 밑에다가 약간 빵 같은 것도 갖다 놓고 조그만 음식 조금 갖다 놓고 제사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쥐나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서 27세 부부가 본인들의 5살 아이한테 뜨거운 물을 붓고 애완동물용 케이지에다가 가둬뒀다가 아이가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 어린아이들한테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뉴스 한참 많이 나왔었잖아요. 남편 같은 경우에는 27년형의 징역과 24대의 태형 선고를 받았고요. 여자 역시 2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여자는 태형을 선고하지 않아요. 그래서 태형 대신 1년이 더 추가가 돼서 여자는 28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클리닉 의사가 몇 년 동안 환자들한테 수면제를 과다 처방을 하고 전문의를 만나야 할 사람들한테도 전문의를 권하지 않고 약을 오랫동안 과다 처방한 건으로 22개월 동안 의사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28년 징역형과 24대의 태형을 선고받는 남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싱가포르는 태형을 선고하기 전에 이 사람이 태형을 해도 되는 사람인지 신체검사 같은 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척추질환이 있는 걸로 나왔대요. 그래서 태형을 선고할 수가 없어서 징역형 1년이 추가가 돼서 총 29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수년간 성폭행한 의붓 아버지에 대해서 징역 12년형이 선고되었더라고요. 미성년자 성폭행은 그냥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하면 좋겠습니다. 싱가포르는 7월 하반기에는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22도까지 떨어지는 날도 있을 거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받아 리조트 월드 센토사 직원 7,000명 중 약 2,000명 정도가 해고된다고 하고요. 싱가포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BBC는 52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버버리도 5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스캐너도 20% 인원을 감축하고 세계 각국의 몇몇 사무실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던킨도너츠는 미국 내 450개 매장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실업률은 6월에 예상외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5월 달에 4.5% 실업률을 기록했는데요. 6월 달에는 4.3%로 오히려 실업률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아시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부활이 이 지역에 걱정거리를 일리고 있다면서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빨리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희망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고 새로 문을 연 사업체들이 다시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국경을 넘나든 여행을 재개하려는 계획이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마닐라도 다시 락다운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라틴 아메리카는 미국에 이어 세계 2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를 많이 내고 있고 사우스 아프리카는 통행금지 시간을 다시 시작을 했고요. 스페인의 한 지역은 다시 락다운을 또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도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것이고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설명을 했는데요. 무려 22개의 언어와 19,500개의 지방 언어로 번역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인도는 지역별로 언어가 다 틀려서 남부 사람들하고 북부 사람들하고 서로 이해를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각자 말을 하면.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와 글러브가 유럽의 강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 확실히 일회용 제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코로나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병원이 자금난에 직면함에 따라서 일본 의료기관의 3분의 1이 직원들에게 여름 보너스를 삭감한다고 발표를 했대요. 근데 이 여름 보너스 삭감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임금 인하와 함께 의료진들한테 조기 퇴직을 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진들이 조기 퇴직을 해서
모자라게 되면 괜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 한 남성이 새우 손질을 하다가 손을 찔렸대요. 새우 손질하다 보면 은근히 뾰족한 데가 많거든요. 저도 새우 손질하다가 손을 찔려본 적이 있거든요. 이 남자도 예전에도 찔려본 적이 있으니까 그냥 그러냐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날 손가락이 시커멓게 됐대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바로 손가락 절단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하루만 더 지체했어도 팔 전체를 잘랐거나 아니면 심지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대요. 왜 예전에 뉴스에 보면은 뭐 미국 같은 데서 호수에서 놀던 어떤 아이가 상처를 통해 들어온 살을 파먹는 박테리아에 감염돼가지고 목숨을 잃었다 뭐 이런 뉴스 있었잖아요. 이 남성분도 새우한테 찔렸는데 거기에 있던 살을 파먹는 박테리아가 남성분 손가락에 들어갔던 거예요. 이렇게 뾰족한 해산물을 손질할 때 절대 조심하라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5마을이 홍수로 물에 잠겼다고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수 상승으로 인해서 해안가 주택과 기반시설에 물이 더 많이 유입되면서 기록적인 수준의 높은 홍수를 보였다고 합니다. 우한을 포함한 중국 중부 도시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모든 댐들이 다 적색 경보 수준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인도도 홍수로 물에 잠긴 마을이 있고 일본도 많은 사람이 숨지고 산사태도 나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이렇게 홍수로 마을이 고립되는 게 있었거든요. 이게 다 기후변화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태즈메니아에서 낚싯배에 탔던 10살짜리 아이를 상어가 물고서 바닷속으로 들어갔나 봐요. 아마 아이가 바다를 보느라고 약간 이렇게 몸을 배 바깥으로 빼고 있거나 그랬나 봐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너무 놀라서 바로 같이 뛰어 들어갔나 봐요. 다행히 상어가 아이를 놔두고 헤엄을 쳐갔다고 합니다. 아이는 상어한테 물린 곳에 상처를 입긴 했지만 생명에 위협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이도 너무 놀랐을 것 같고 그 아버지도 너무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내 눈앞에서 상어가 내 아이를 물고서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거 상상만 해도 정말 너무 끔찍합니다. 싱가포르에는 요즘 반도라는 한국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에서 그 전까지 개봉일날 가장 많은 관객을 모았던 영화가 신과 함께 2였대요. 근데 이 반도가 그 기록을 깼다고 합니다. 그리고 3위는 부산행이라고 하네요. 한국에 대한 또 한 가지 기사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한국 법원은 대한항공 대표이사 어머니가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70세의 이 씨는 욕설, 발차기, 때리기, 가위 던지기 등 운전수와 가사도우미부터 건설 노동자까지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를 여러 차례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하부 22부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나이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3년, 사회봉사 80시간 등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땅콩해양 사건은 여기서도 유명했어요. 한 외국인 친구가 이걸 물어봐가지고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 사람도 너무 황당하다는 식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는 식으로 물어봤었거든요. 지위가 높아도 돈이 많아도 학력이 높아도 인성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도 건강하세요.